가을의 시작을 알리는 9월입니다. 계절의 변화를 느끼는 여유 있는 9월을 라디오 서울이 함께합니다.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은퇴하는 마크 밀리 합참 의장이 지금 연설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도 마크 밀리 합참 의장의 업적에 대해서 연설했습니다. 다이언 파인스타인 연방 상원 의원이 어제 90세로 사망했습니다. 최고령, 최장수, 여성 최초 등으로 표현되는 다이언 파인스타인 연방 상원 의원은 최근에 은퇴 압박을 많이 받았지만 미국의 정치와 캘리포니아 정치에서는 상징적인 인물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는 트럼프 전 대통령과 마가 극단주의자들이 민주주의에 위협이 된다는 연설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되면 미국 민주주의에 커다란 위험이라는 메시지였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사업 관련 사기 케이스에 대한 재판이 빠르면 다음 주 월요일에 시작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재산 상당 부분을 잃어버릴 수 있는 대사건입니다. 연방정부를 폐쇄할 수 있는 기간, 연방정부 폐쇄를 피할 수 있는 결정을 할 시간은 이틀 남았습니다.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대통령과 연방의회 의원들은 봉급을 받지만 봉급을 못 받고 일해야 하는 공무원도 많고 생명과 직결되는 이슈가 아닌 예를 들면 이민 업무 등은 아예 중단됩니다. 자동차 노조가 파업을 확대했습니다. 파업 2주일째입니다. 캘리포니아주 샤스터 카운티가 극보수주의 로컬 정부가 되면서 부정선거 주장과 함께 투표 기계도 버린 뒤 이번에는 모기 음모론을 펼칩니다. 보건위원회 병리학자가 아닌 살충제 가게 주인을 임명했습니다. 네, 지금 브레이킹 뉴스가 나오는데 굉장히 오늘 아침에 뉴스 사이클이 복잡했거든요. 제가 헤드라인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기 전에는 이런 뉴스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헤드라인을 전해드리는 상황 속에서도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어제 숨진 다이언 파인스타인 연방 상원 의원 사망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지금 케빈 맥카티 하원 의장이요. 뭔가를 연방정부 폐쇄를 막기 위한 조금의 그 조치를 이루는데 성공을 한 것 같습니다. 네, 미국이 이제 그대로 오픈될 수 있도록 완전히 타결된 것은 아니지만 좀 뭐라고 할까요? 예비적인 그 투표요? 어제 그제도 4가지 정도는 통과시켰는데 12가지 정도를 통과시켜야지 연방정부 폐쇄를 막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예상하지 못한 아주 그 중요한 절차에 관리된 그 투표에서 승리를 지금 이뤘는가 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알려지지 못한 게 왜냐하면 연방 상원에서도 연방 하원에서도 다이언 파인스타인 연방 상원 의원이 사망을 했기 때문에 아주 잠깐의 약식 추도식 같은 것을 했고 또 무슨 그 묵념하는 시간을 상원에서도 하원에서도 가졌고 그랬기 때문에 이 뉴스가 가려졌고 더군다나 지금 이 시간에는 아직 끝나지도 않았습니다. 마크 밀리 합참 의장이 은퇴하면서 대통령, 부통령, 국방장관 전부 은퇴식에 지금 참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인데 어쨌든 일단은 만약에 지금 오늘 내일 사이에 타결되지 않으면 연방 정부는 폐쇄될 수밖에 없는데 아주 강력한 한 20명 정도 되는 공화당의 극우인 사람들이 민주당과 백악관은 합의조차도 하지 말아라. 정부가 폐쇄되더라도 이런 주장을 하는데도 뭔가가 성공을 했는가 봅니다. 이 내용은 저도 헤드라인을 읽어드리는 동안에 발생했기 때문에 조금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금요일이기도 한데요. 저는 다이언 파인스타인 연방 상원 의원 사망에 대해서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최근에는 물론 많이 뉴스의 중심이 됐지만 미국에서 30년 이상 연방 상원 의원만 6번이니까 36년이잖아요. 그런 인물이 36년 동안 의정 활동을 하고 세상을 떠나고 더군다나 여자였어요. 1992년도에 처음으로 연방 상원의원에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최초의 연방 상원의원이 된 건데 그전에는 메릴랜드주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메릴랜드주의 그 최초의 여자 연방 상원의원의 임기까지도 이미 몇 년 전에
넘겨서 최장수 이제 연방 상원 의원이 됐는데 하얀색 장미꽃 급히 준비를 한 것 같습니다. 아주 평이한 속이 들여다 보이는 유리 그 꽃병에 하얀 장미꽃을 잔뜩 꼽아서 지금 척 슈머 그 연방 그 상원 의원이 보이는데 다이언 파인스타인 연방 상원 의원 어젯밤에 숨진 책상에 이렇게 의원들이 놨습니다. 한 사람이 36년 동안 연방 상원 의원을 하고 그 전에 뭐 샌프란시스코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 샌프란시스코의 뭐 최초의 여자 시장, 최초의 샌프란시스코 슈퍼바이저 위원회의 위원장 등등의 기록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가정적으로도 뭐 나중에 그 부자 남편을 만났지만 꼭 해피했었던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분의 한 인생을 좀 돌아보겠습니다. 미국 정치계에서는 뭐 여성 정치계는 당연히 선구자이고 90세로 사망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정치에서는 완전히 상징이죠. 지금 연방 상원에서도 90세이기 때문에 가장 나이가 많은 의원이었고 목요일에도 투표를 했습니다. 물론 목요일이 어제예요. 물론 최근에는 이제 그 보좌진들의 도움을 많이 받아서 투표 절차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고 했었지만 어쨌든 여기까지 이끌어왔고 물러나라 하는 사임 압박에도 내년까지 나는 임기를 채우겠다 했습니다. 그 사이에 기억력과 인지력은 많이 약해졌었고 대상포진도 걸렸고 또 뭐 넘어져서 몇 개월 의사당에 나오지 못하기도 했고 최근에는 휠체어를 타고 다녔습니다. 1933년도에 미국에서 여성으로 태어났는데 92년도에 연방 상원 의원이 되고 나서 2017년도에 CNN 방송인과와의 인터뷰가 기억이 나는데요. 2017년이면 본인이 여성으로서 캘리포니아주에서 최초의 여자 상원 의원이 되고 나서 92년과 2017년은 15년 차이가 있는 건가요? 15년인가요? 25년인가요? 아무튼 그 오랜 세월이 흘렀는데도 여자로서 아직도 이 의회에서 살아가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이런 얘기를 했었던 사람입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뭐 태어나고 자라고 스탠포드 대학교 졸업하고 69년도에 그때 뭐 민권운동 뭐 이런 거 한창이었었을 때죠. 샌프란시스코가 진보적이기 때문에 여자지만 슈퍼바이저에 선출이 됐습니다. 첫 번째 슈퍼바이저 위원장을 지냈고 78년도에 최초의 여성 시장. 여긴 또 그 사연이 있죠. 그리고는 92년도에 전국적인 100명밖에 안 되는 연방 상원 의원이 되면서 그때는 다이언 파인스타인 그리고 또 누구였죠? 바브라 박서 같이 이제 이렇게 됐는데 어쨌든 숨졌고 바이든 대통령은 대통령 자신이 오래 연방 상원으로서 일을 했기 때문에 내가 아주 잘 아는데 미국의 가치를 존중하는 그리고 국가 안보 정책에 굉장히 강한 메시지를 내는 사람이었다. 파인스타인입니다. Our solidarity, our ability to break through it, our ability to be human in each other's company, I think knits a kind of bond that frankly sets an example for the men. 네, 지금 이제 다이언 파인스타인 의원이 오랜 동안 의정 활동을 하기 때문에 일반 사람과 마찬가지로 변한 것이 많습니다. 주로 이제 본인은 중도 이런 입장이었지만 진보적인 이슈를 얘기를 할 때도 있고 총기에 관해서는 개인적인 경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총기 규제를 강하게 하는데 무엇보다도 지금 좀 전에 얘기하는 브레이크스루 하는 이런 힘 같은 것을 말하잖아요. 공화당 의원들과도 그 좀 이렇게 서로 화합을 하고 일을 해서 결론을 만들어내기를 상당히 원했었던 그런 정치인입니다. 90년도에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되려고 했지만 실패를 했고 연방 상원 의원이 됐죠. 2년 뒤에 총기 규제를 94년도에 그 당시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살상 무기를 금지를 했는데 그 안이 10년 기한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부시 때에 그것을 연장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살상 무기를 미국 사람들이 많이 갖게 됐고 그 이후에 대량 살상이 많이 늘어나는 건데 94년도에 다이언 파인스타인 연방 상원 의원이 살상 무기를 금지안을 통과시킬 때 엄청나게 일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조 바이든 그 상원 의원도 마찬가지고요. 다이언 파인스타인 의원은 전임자인 샌프란시스코요. 조지 매스코니
시의원 그리고 하비밀크 동성애자여서 막 사망하고 총 맞고 하는 이게 유명한 케이스잖아요. 그 케이스가 지금도 하비밀크 같은 사람의 스토리를 역사책에 넣는다 하면은 아주 보수적인 테메큘라 같은 데서는 이건 안 돼 하고 싸우고 있는 그때의 그 현장에서 모든 것을 보고 하비밀크 숨지고 하는 것을 본인이 다 봤었던 사람이 다이언 파인스타인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시장이 됐죠. 두 사람이 같이 이제 이렇게 범죄에 희생이 되고 나서 시의원과 이런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총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한 규제를 얘기했었던 사람이고 상원 의원으로서는 여자인데도 정보위원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정보위원장도 맡았고 이제 상원 법사위원장도 여자로서 다 두 가지 위원장 처음으로 맡았습니다. 상원 정보위원장직을 할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9.11 테러가 일어났죠. 그 뒤에 무슨 뭐 애국법 같은 거 만들어졌고 테러리스트들인데 하면서 그 범법 아니 그러니까 그 적군이죠. 적의 그 포로를 신문하고 고문하고 뭐 CIA 그 외국의 테러리스트들이 그런 신문에 대해서 굉장히 나중에 이 다이언 파인스타인 의원은 반대를 하고 그 정보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일할 때 CIA 국가정보국이 그렇게 미국에 그것도 아주 비겁해요. 미국에서 하면은 좀 쪽팔리니까 말하자면 쪽팔리니까 다른 나라 신문실에서 신문을 했죠. 그것도 여성이었습니다. 당시에. 그 여성을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쪽으로 다시 데리고 오고 해서 중요한 직책을 맡기고 했는데 이건 미국 역사의 오점이다. 미국은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인정도 해야지 된다. 포로에 대한 그 규정이 있고 국제법이 있는데 왜 그들을 그렇게 비밀리에 고문을 하는가. 이건 미국 역사에 추악한 것이고 이런 것은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된다 하는 게 정보위원장으로서 가장 이제 그의 업적이었고요. 그리고 법사위원장으로서는 2017년 CNN과 인터뷰 맞네요. 2017년 내가 92년도에 연방 상원 의원이 됐는데 지금도 미국 사회에서도 여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 정치 분야에서도 내가 느끼고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당시에 이제 다이언 파인스타인과 바브라 박사가 두 명이 여성이 상원 의원으로 선출됐는데 지금은 뭐 그 당시에는 24명이 있었고 지금은 조금 더 늘어났겠네요. 그런데도 숫자는 계속 늘어나겠지만 여성으로 정치 활동을 하기나 미국에서 살아갈 때 어떠한 그 편견이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고 그리고 좀 전에 음성을 들어보신 것처럼 중도주의자로서 오래 정치인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같은 당에서도 좌파 지금처럼 강력하진 않았지만 좌파 의원들, 후배 의원들로부터 굉장히 비난을 많이 받았지만 오늘 그가 숨지고 나니까 지금 민주당 의원뿐만이 아니라 공화당, 정치 스펙트럼 양쪽에서 동료들로부터 막 추모가 말 그대로 지금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은 나이가 너무 많고 여러 가지 건강이 떨어지니까 약해지고 있으니까 빨리 다른 사람에게 자리를 넘겨줘야지 된다. 그리고 많이 비유됐었던 게 연방 루스 베이더 긴스버그라는 아주 진보적인 연방 대법관이 끝까지 사임하지 않다가 결국은 그 자리를 보수 자리에 물려주게 됐고 그래서 지금 연방 대법원이 굉장히 균형이 없는데 이 다이언 파인스타인에 대해서도 그런 것을 많이들 걱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본인은 임기를 채우겠다고 하다가 지금 이제 숨진 거죠. 해서 다이언 파인스타인 때문에도 미치 매코넬 또 조 바이든 대통령 다 함께 요즘은 미국 정치인의 나이가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죠. 다이언 파인스타인이 제일 많습니다. 세 사람 가운데서는 90세이고 딸도 있고 가족은요. 지금 가족도 그 숨지기 전에 뭐 여러 가지 뭐 위임장을 딸에게 하느니 뭐 이런 여러 가지 일이 많았는데 결혼을 3번 했거든요. 이 사람이. 해서 2022년도 그 원래 아버지는 폴란드에서 온 그 유대인 이민자의 아들이었고 어머니는 러시아 정교회 간호사도 했고 모델도 했습니다. 그런데 다이언 파인스타인이 어렸을 때 어머니가 의학계에서 병명을 알 수 없는 갑자기 막 비합리적인 이상한 행위를 한다던가 분노를 일으키는 진단되지 않은 뇌장애를 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형제가 여러 명인데 다이언과
또 다른 이제 그 동생인지 언니인지는 늘 공포에 살았어야지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어머니가 딸을 욕조에 빠뜨리려고도 했고 한 번은 막 칼을 들고 딸을 쫓아다니고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집은 부자이긴 했어요. 그리고 뭐 10대 때 유대교를 받아들이기로 했고 그리고 성심 미국에도 수녀원 있잖아요. 거기를 이제 졸업을 했고 스탠포드에서 역사를 먼저 공부를 하고 그 뒤에 이제 뭐 검사실에서 근무도 하고 그러다가 검사와 결혼을 했는데 딸을 낳고 지금 이번에 모든 것을 위임한 캐서린을 낳고 이혼을 했습니다. 59년도예요. 미국이니까. 그리고 이제 19살 연상인 신경외과 의사와 결혼을 했는데 그 의사가 1978년도에 숨졌고 2년 뒤에 몇 년 전에 숨진 리차드 블럼과 결혼을 했습니다. 이 사람 굉장히 부자 투자가입니다. 자선사업가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전에 이 남편이 아이를 낳았던 그래서 뭐 실제 본인의 아이도 있고 남편의 아이도 있고 해서 유족은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제 다이언 파인스타인이라는 연방 상원 의원이 세상을 떠났는데 그의 친구고 나중에 샌프란시스코 시장도 했고 했던 그 윌리 브라운이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90년도에 다이언 파인스타인이 2년 전이죠. 연방 상원 의원을 하기 캘리포니아 주지사에 출마를 하니까 다이언 파인스타인은 정말 정치에 부적합한 인물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너무 솔직하고 너무 직접적으로 말을 하고 게임 플레이에 능숙하지가 않다. 정치계는 게임 플레이를 하는 거잖아요. 거기에 너무 무능할 정도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정도인데 결국은 가장 오래 가장 여성으로서도 힘을 발휘하면서 거의 최고위직 그 나이에 여성이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동성결혼 반대를 했었던 적도 있고요. 사형제도에도 뭐 반대를 했었던 적도 있고 나중에는 지지하기도 하고 이 동성결혼도 나중에 지지하고 이런 오랜 동안 정치인이 정치활동을 하다 보면은 온건한 쪽으로 가던 아니면 더 보수적인 쪽으로 가던 사안에 따라서 다르던 이런 변화는 있었지만 아무튼 역사상 가장 오랫동안 재임을 했었던 바브라 미쿨스키의 기록을 넘어서 메릴랜드 의원입니다. 그래서 최장 연방 상원의원 여성으로서도 그렇고 그런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보통 이제 이런 때가 되면 모든 것을 다 100% 추모 열기입니다. 그런데요. 야속하게도 오늘은 정치 지형도 한마디 정도라도 말씀을 드려야지 되겠네요. 워낙에 다이언 파인스타인 연방 상원 의원이 사임을 해야지 된다, 사임을 하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것은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고요. 같이 샌프란시스코잖아요. 뭐 둘이 잘 알죠. 그리고 뭐 사임을 해야지 된다 하는 사람들은 조금 더 젊은 민주당의 정치인들, 로카나 같은 실리콘밸리가 지역구인 그런 사람들인데 이 사이에서 일단은 사망으로 공석이 됐으니까 게빈 뉴섬 주지사가 누군가를 그 자리에 임명을 합니다. 아프리칸 아메리칸을 임명을 하게 될 확률이 아주 높고요. 그래서 이것은 파인스타인이 자리를 계속 지키고 있었을 때 낸시 펠로시 쪽에서 원하는 사람을 상원의원으로 놓을 가능성이 많은 것이고 이렇게 사임을 하고 말았으니까 이제는 좀 젊은 층이 얘기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또 다른 의석을 민주당 의석이겠죠. 당연히 샌프란시스코니까 차지하게 될 확률이 높아질 것이고 그 뭐라고 하나요? 쟁탈전이죠. 사람은 숨졌는데 쟁탈전은 이미 냉혹한 현실에서 시작됐습니다. 정말 인간은 정치계에서나 모든 면에 있어서 인간의 의지와 노력과 상상력을 뛰어넘는 일들이 이렇게 발생을 합니다. 좀 제발 물러나 주세요. 아니야, 지킬 거야. 사이에서 막 양쪽에서 계산을 하잖아요. 물러나야 나에게 이득인데, 물러나야 나의 정치적인 그 비전이 실현되는데 하는데 이렇게 숨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어제 투표를 했는데요.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총 20억 달러 승소, 교통사고와 상해 전문 브라이언 타필라와 CG 변호사 그룹, 코지다운 갤럭시 이불은 잠이 솔솔 오게 하는 기능성 거위털 이불로 독일과 함께 생산합니다. 코지다운 갤럭시 이불,
공동 후원입니다. 잠시 뒤에는 글쎄요, 지금 아주 중요한 이벤트가 두 번이나 있었고 또 다른 중요한 이벤트가 있는데 여러분께서 얼마나 공감을 해주실지 잠시 뒤에 노력하면서 전달을 해보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오늘 지금 그 하원 그 공화당이 일부 강경파 공화당 의원들은 반대를 했지만 연방정부 폐쇄를 피하기 위해서 만든 임시법안을 제출을 해서 뭐 중요한 그 절차상의 장애물은 제거했다. 이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결의안에 대한 토론도 시작을 하고 그리고 오늘 오후에는 이제 최종 투표도 할 수 있다고 하거든요. 218대 210 과반수만 넘기면 되니까. 그래서 일단은 지금으로서는 확정된 게 아니라 연방정부 폐쇄를 피할 수 없을 것 같았다가 제가 스튜디오에 들어오기 전까지의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직 명확하지는 않지만 조금쯤은 연방정부 폐쇄를 피할 수도 있는 뭐 맷 게이츠라든가 또 아니면 그 조지아주의 마조리 테일러 그린 의원 같은 사람은 여전히 이거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어쨌든 조금 연방정부 폐쇄를 피할 수 있는 곳에 접근을 한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되겠고요. 오늘이 이제 중요한 마크 밀리 합참의장이나 무슨 국방장관이 뭐 사임하고 할 때마다 전부 뭐 생중계를 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제 마크 밀리 합참의장의 경우는 최근에 그가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에는 참 뭐 지금 은퇴하고 이럴 때가 다가오니까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민주주의에 훼손되는 일을 트럼프 전 대통령이 굉장히 많이 했다. 이런 말을 한 뒤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최근에 그는 뭐 교수형에 처해야 된다. 사형에 처해질 만하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더 그 퇴임식을 생중계를 그 한 것인데 우선 그 대통령이 먼저 그 말을 하기를 군대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했고요. 뭐 당연히 그 물러나는 마크 밀리 합참 의장에 대해서 뭐 훌륭한 미국의 애국자였다. 뭐 이런 얘기들 하는 것은 뭐 당연히 상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That's leadership. That's patriotism. That's strength. That's Mark Milley. 네, 마크 밀리 합참의장이 정말 뭐 애국자고 그게 뭐 그 리더십이 있고 그런 일을 하는 그런 것 자체가 마크 밀리 합참의장이다 하는 것이었고요.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We'll have failed all our troops. Our service members will keep upholding their oaths, showing up for work. 네, 제가 이제 미리 다 들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뭐 군대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면 안 된다 이런 말을 은근히 했습니다. 그리고 마크 밀리 합참의장 자체도 합참의장처럼 굉장히 그 씩씩하게 얘기를 하던데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아주 또 분위기를 또 잘 잡습니다. 프린스턴과 웨스트 포인트를 나왔기 때문에 프린스턴 하면은 사람들이 막 박수 치잖아요. 뭐 웨스트 포인트 뭐 자신을 있게 한 그런 그 과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또 막 웨스트 포인트니까 막 박수를 치죠. 그러다가 다시 프린스턴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하면 사람들이 또 막 박수를 치고 또 그 뒤에 38년 동안이나 같이 했었던 와이프 당연히 감사하다고 얘기를 했고요. 부모님에 대해서도 말했습니다. None of them ever went to college, but they knew what this country was about. They were working class Americans who taught me and my siblings the values.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한 번도 대학을 가보시지 않았지만 미국의 가치를 알고 그 가치를 우리 아이들에게 전해주셨다는 얘기죠. He meant that no matter the challenge, no matter how difficult it is, no matter the cost, you must accomplish your mission. 임무를 이제 아버지도 뭐 여러 가지 군 경험 그런 것을 말을 하면서 아무리 어렵고 대가를 치르더라도 임무는 완성해야지 된다라는 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쳤다고 말하시죠. We owe our parents everything. I also want to recognize my cousins who are here, the McCalls and the Murphys and
So many others. 이제 그 마크 밀리 합참 의장의 가족 가운데서 군 출신이 많으니까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제 사실 그 바이든 대통령이 애리조나에서 한 민주주의 연설이라고 그 타이틀을 붙이는데 그 연설은 굉장히 중요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은 많이 관심은 없을 것 같고요.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민주주의에 관한 연설을 하는 것은 최근에 당연히 정치적으로 지지율이 굉장히 낮고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마크 밀리뿐만이 아니라 MBC 방송 본인에게 나쁘게 얘기하는 사람과 주체는 다 이제 심지어 사형까지 합참의장 아직 은퇴하지도 않은 합참의장에게 사형 얘기, 교수형 얘기까지 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분위기가 험악하긴 하거든요. 그리고 오늘 맨 뒷부분에 전해드리겠습니다만 미국에서도 로컬에서는 요즘 뭐 보수주의라고 하기는 너무나 극적인 그런 움직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어제 애리조나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은 미국의 민주주의에는 위협이 된다. 트럼프라는 이름은 한 30분 정도 연설을 했는데 딱 한 번 말을 했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세계의 어떤 그 등대, 세계 최고의 등대인데 복수심에 불타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되면은 얼마나 위험하겠는가 하면서 냉혹하다. 뭐 본인이 오히려 굉장히 냉혹하고 뭐 좀 열정적인 경고라고 할까요? 가디언이 열정적인 경고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미국 역사가 지금 변곡점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는데 공화당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런 그 마크 밀리 합참의장 교수형에 대해서도 아무 말도 안 하잖아요. 비난하지 않습니다. 공화당에서 만약에 거기까지만 말씀드리죠. 아무도 현재의 합참의장을 교수형에 처해야지 된다고 얘기하는데도 공화당이 아무도 전직 대통령의 그 말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MBC는 반역 매체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와 다른 마가 극단주의자들을 비난을 했는데 이 공화당이라고 다 마가는 아니다라고 강조를 하면서요. 헌법을 위협하는 정도의 사람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민주주의라는 것에 대해서 그 바이든 대통령이 얘기를 했는데 이게 무슨 돈이라든가 강력한 힘 뭐 이런 것에서 이렇게 움직여지는 게 아니라 사람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게 민주주의다. 그러니까 트럼프는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강조를 했거든요. Democracy means rule of the people, not rule of monarchs, not rule of the money, not rule of the mighty. Regardless of party, that means respecting free and fair elections, accepting the outcome, win or lose. It means you can't love your country only when you win. 네, 선거에서 이기든지 지든지 이길 때만 컨트리를 사랑하고 다 옳다고 하면 안 되고 페어하고 공정한 그런 선거에 의해서 그리고 민주주의라는 것은 뭐 군주주의, 돈 아니면 힘의 강압으로 통치되는 게 아니라 국민에 의해서 통치가 된다. 그러니까 그 국민에 의한 통치라는 게 선거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고 이것은 지난번 선거 결과를 부정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과 측근을 비난을 하는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민주주의는 그 총 끝에 죽어서는 안 된다. 라이플 끝에 죽어서는 안 된다. 사람들이 침묵할 때 민주주의는 숨진다. 뭔가 민주주의를 위협할 때 일어서서 저항하지 않으면 민주주의가 뭐 사그라들고 만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뭐 나라의 캐릭터, 미래가 지금 거의 무슨 독재 비슷한 그리고 복수 비슷한 그 가치 트럼프의 자기 스타일의 마가 Make America Great Again 스타일로 위협을 받고 있다. 이제 이렇게 지적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애리조나이기 때문에 존 맥케인 연방 그 상원 의원과 친구였잖아요. 공화당이었는데 이 두 사람은 이게 바로 레이건 때 그 이후에 한창 트럼프 이전까지의 공화당이었습니다. 오늘도 바이든 대통령이 다이언 파인스타인 연방 상원의원은 물론 같은 민주당이니까 그렇다 동료였다 했지만 존 맥케인이라는 2018년도에 뇌종양으로 숨진 뭐 베트남에서 거의 6년을 포로로 있었던 존 맥케인 연방 상원의원은 공화당인데도 아주 친한 친구입니다. 아주 친한 친구고요. 오바마 케어 통과시키는 데도 도움을 줬고요. 엄청난. 그리고 심지어는 맥케인이 공화당의 대선 후보로 버락 오바마 후보와 싸울 때 지금의 대통령인 조 바이든은 당시에 오바마의 러닝메이트였습니다.
그런데도 그 일 이후에도 두 사람이 아주 친하게 지냈죠. 그리고 많은 일들을 서로 그 도왔었고, 그러니까 이번에 얼마 전에 이 바이든 대통령이 하노이를 뭐 2주일도 안 됐죠. 방문을 해서 하노이에 그 맥케인 기념관이 있는데 거기 가서 묵념하고 왔잖아요. 그리고 신디 맥케인도 와이프, 공화당인데도 당시 트럼프와 조 바이든이 선거를 할 때 바이든에게 투표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는 의미이기도 하고 해서 신디 맥케인은 아주 부잣집 딸이잖아요. 완전 재벌집 딸이잖아요. UN 식량 농업기구 대사로 임명을 했고 올해 초에는 UN 식량 프로그램 아주 중요한 직책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상원의원이었을 때 정말로 어떠한 이슈에 대해서는 달랐지만 뭐 예를 들어 건강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도 건강보험이 있어야지 된다. 많은 사람들은 왜 미국이라는 나라가 돈이 많은데 건강보험이 이렇게 후지냐라고 얘기를 하고 거기에 대한 하나의 해결책으로 완벽하진 않지만 부자를 위한 게 아니에요. 오바마 케어는, 어포러블 케어 액트는. 돈이 없는 사람도 돈이 없어서 죽어서는 안 된다고 시작한 게 오바마 케어잖아요. 그런 것들을 공화당이 지금까지도 반대를 하고 있지만 존 맥케인은 본인이 공화당의 대선 후보까지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은 컴패션으로 지지를 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샌디 맥케인이 이제 조 바이든을 소개할 때 좀 약간 울먹거렸는데 왜냐하면 샌디 맥케인이 존 맥케인도 2번 결혼했거든요. 군대에서 포로로 잡혀 있고 할 때 첫 번째 와이프와는 이제 오래 떨어져 있고 여러 가지 거리감이 생겼었고 나중에 이제 샌디 맥케인과 재혼을 하게 되는 건데 소개해 준 사람이 조 바이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눈물이 울컥울컥했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바이든 대통령으로서는 지지율 낮고 워싱턴 포스트와 ABC의 여론조사 결과 선거가 치러지면 바이든이 트럼프에게 10%포인트 차로 진다 하는 여론조사까지 나왔잖아요. 그 여론조사는 조금 워싱턴 포스트도 나중에 이게 조금 클리어하진 않아 라고 얘기를 하긴 했지만 이런 시점에 트럼프가 되면 미국 큰일 난다 하는 것을 경고하기 위해서 한 그런 연설이고요. 또 나이 때문에 테니스 슈즈 신고 다니고 그리고 또 뭐가 있나요? 공군기 계단도 낮게 하고 여행 스케줄을 최소한으로 하고 캠페인도 이건 다 아마 다이언 파인스타인 연방 상원의원이 숨진 것도 바이든 대통령을 뽑아도 돼? 86세인데 끝날 때 정력적으로 일할 수 있어? 사람들은 또 한번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런 걸 걱정하는 바이든 대통령이 애리조나로 가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민주주의 자체가 위험해진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누가 이 말을 다 들을지는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어제 뭐 바이든 대통령 그 탄핵의 첫날 6시간 동안 의회에서 청문회가 열렸는데 하이라이트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화당이 채택한 증인들이 한 말이 증인들이에요. 공화당 증인들이 탄핵을 지지하기에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원래 이런 증언을 많이 한 전문가들이고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사업 사기 케이스에 대해서 본인이 이거 연기해달라라고 신청을 했는데 뉴욕의 항소법원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아서 그 전날 판결한 것도 있고 해서 결국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가장 본인의 자랑 업적으로 생각하는 사업에서는 트럼프 타워의 컨트롤권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부동산의 재산권을 잃을 수도 있는 대사건이죠. 그런 재판이 다음 주 수요일에 지금 시작이 되고요. 조지아주에서의 선거 개입에 관한 그 재판은 또 한참 연방법정으로 가지고 와야지 된다 하더니 또 어떠한 계산에선지 그냥 조지아주에서 재판받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트럼프 전 대통령도 2차 후보 토론회에도 나가지 않아도 계속 지지율은 강하고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돈이 그렇게 많이 거치는데도요. 지금 재판 비용이 점점 떨어져서 돈이 많이 바닥이 조금 있으면 보일 수도 있을 그럴 정도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도 그다지 좋아 보이지는 않는 바이든 대통령이나 마찬가지로 그런 위치입니다. 버지니아의 주지사가 다시 나온다는 얘기도 있어요.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 공화당의 대선 후보로서 그 사람은 중도층이 많이 그 표를 찍어줄 만하죠.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제가 좀 전에 이제 그 하원 케빈 맥카티 의장이 약간의 숨통을 돌리게 됐다라고 말씀드리면서 그러나 강성 그 의원들이 연방 정부가 폐쇄되더라도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에 대해서 협상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했는데 제가 처음에 보도를 해드릴 때는 그 내용을 더 힐만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광고 나가는 동안에 봤더니 다른 매체에서는 보도가 되지 않았었고요. 힐에서 후속 보도가 나오는데 앞서 말씀드린 그 내용에 뭔가 좀 숨통이 트여져서 오후에 뭘 투표를 할 수도 있다 했는데 아직도 8명의 강성 공화당 의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답니다. 그런데요, 이게 4명 정도만 반대를 해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끌어와야지 되는데 그런데 8명이니까 현재로서는 연방정부가 폐쇄될 가능성이 폐쇄되지 않을 가능성보다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뭐 약 200만 명 정도 되는 연방 공무원 그리고 뭐 다른 그 밖의 사람들도 일을 하거나 일을 해도 돈을 받지 못하고 아니면 일을 안 하고 어떤 사람은 아예 무급 휴가를 가야지 되는 사람들도 있는데 중요하게는 케빈 맥카티 하원 의장도 하원 의장으로서 연방정부 문을 닫는 것을 원하지는 않지만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과 이것을 이제 국경 문제 있죠. 국경 문제와 잘 이렇게 좀 맞바꿈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케빈 맥카티 하원 의장은 민주당하고도 대적을 해야지 되고 공화당 내부와도 싸워야지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하원에서 상원의 그 안은 받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에요. 상원에서는 우크라이나에도 60억 달러를 지원을 하고 또 다른 60억 달러 정도는 재난기금으로 하는 것이 포함됐는데 하원의 강성, 공화당 강성이 이런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완전히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그 추가 그 자금 지원은 중단할 것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입장은 간단하죠.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것은 대통령으로서 연방정부 폐쇄를 피하는 겁니다. 가능하면. 그게 가능하지 않고 연방정부가 일요일부터 9월 30일까지가 회기 끝이니까요. 폐쇄가 된다면 백악관에서 하는 가장 먼저 할 일은 공화당 강성 때문에 이게 이렇게 통과되지 못했다 하는 것을 국민들에게 설득시키는 거지만 공화당의 강성을 지지하는 유권자 국민들은 설득당하지 않습니다. 그 문제가 있어서 그럼 폐쇄가 되면은 50년 만에 22번째 2019년도 초 이후에 처음인데 트럼프 시대 이후에 처음인데요. 군인 뭐 항공 그 관제탑에서 일하는 사람들 무급으로 일하고 필수적이지 않은 공무원은 무급 휴가를 가고 또 식량 지원 프로그램 우리 무슨 뭐 여러 가지 엄마들 또 뭐 어린이들에 대한 영양 지원 같은 거 다 영향을 받고요. 또 학자금 대출 또 어떤 융자 프로그램 같은 거 연방에서 하는 것도 많이 있으니까 식품의약국, 국립공원은 뭐 당연히 폐쇄라도 그건 그렇다 할지라도 그 밖에 뭐 여러 가지 뭐 그 소셜 시큐리티 넘버를 받으셔야지 된다던가 소셜 시큐리티 사무실에 가야지 된다던가 이런 일들 다 못하게 되고요. 2013년도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무슨 유럽에 있는 미국 묘지도 폐쇄되고 뭐 이런 적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캐나다 국경에서 딱 한 사람만 순찰하고 이런 일도 있었잖아요. 그렇지만 필수로 분리된 곳은 무급으로 다들 일을 하게 되는데 병원이라든가 뭐 이런 곳들이죠. 그런데 이민 문제는 지금 필수고 당장 급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법무부에서도 법무부 변호사들 놉니다. 그리고 판사도 놉니다. 노는지 안 노는지는 모르지만 연방정부가 폐쇄되면 연방 판사도 연방 법무부 소속 변호사도 일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은 무급으로 일해요. 그리고 형사수사 같은 것은 계속돼야지 되니까. 그런데 민사 케이스, 형사수사는 계속되지만 민사 케이스, 이민 이런 건 당장 생명과 연관된 것도 아니고 사람들 안전과 연관된 것도 아니니까 이 코리안 아메리칸들은 이민, 이 문제에 영향을 받을 수 있고요. 그런데도 대통령과 의원들은 봉급받는다니까요. 이건 이제 따로 취급이 되기 때문에 의회에서 그런 일이 있어서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미국의 이미지가 나쁘고 미국은 정말 갈수록
도대체 합의를 제대로 못하네. 예전에 레이건 시대에는 합의를 했는데 지금은 같은 당에서도 말이야 극좌 극우들이 있어서 레이건의 11개명이 그런 거라잖아요. 공화당은 절대로 다른 공화당을 비난해서는 안 된다. 그 11개명까지 막 깨고 민주당도 마찬가지이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미국은 정말 후져지네. 무디스는 미국의 트리플 A 신용등급 내려갈 수 있다라고 경고를 하고 약해진다는 증거죠. 미국이 약해진다는 증거입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지금 자동차 노조는요, 제너럴 모터스와 포드는 이제 파업을 확대했습니다. 지금 2주일째인데 캘리포니아주와는 뭐 상관은 없죠. 파업하는 그런 그 지역을 보면 미시건주하고 시카고에 있는 스텔란티스는 파업하지 않았답니다. 뭔가 좀 협상이 진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빅3 자동차 노조원의 지금 17%가 파업 중입니다. 이것도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고요. 제가 지금은 미국에서 아주 보수 우파 운동이 극으로 달에 있는 샤스타 카운티라는 곳의 스토리를 전해드립니다. 이 샤스타 카운티가 지금 미국뿐만이 아니라 세계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 어디 있냐면요. 우리가 로스앤젤레스가 있고 좀 위로 올라가면서 컨 카운티, 그 위가 프레즈노, 산타크루즈, 산 마테오, 샌프란시스코, 그 다음에 이제 마린, 소노마보다도 더 위에, 그러니까 거의 오레곤과의 경계에 있는 샤스타 카운티가 굉장히 지금 보수적이 돼서 더군다나 팬데믹 이후에 이제 보수와 진보의 도시가 로컬 정부가 더 많이 갈리잖아요. 울트라 보수예요. 이 지역은 몇 년 사이에. 그래서 로컬 정부에서는 이미 선거가 부정선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투표기계 쓰면 안 돼. 팍스는 본인들이 그 투표기계 회사의 도미니언 그 보링 시스템 캘리포니아주에서도 쓰니까요. 거기에 이제 8억 달러를 주고 합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이제는 그 기계를 쓰지 않는답니다. 손으로 다 수작업을 한다고 하고 우리는 죽어도 수정헌법 2조를 지키겠다. 그러니까 총기 소지의 자유를 얘기를 하는데 이번에 새로 타겟이 모기가 됐습니다. 모기 퇴치를 위해서 병리학자를 임명을 하는가 카운티 슈퍼바이저에서 위원으로 아니면 뭐 동네에서 수경 재배하고 그 살충제 팔고 하는 사람 가게 주인을 임명하느냐 해서 병리학자 전에 이 이제 보건국장도 지내고 한 이 사람 대신에 존 나이트라는 스토어 오너 그리고 우파 운동을 굉장히 많이 하고요. 뭐 좀 뭔가를 본인이 써서 배포하는 미디어라고 말하기도 뭐하는 그런 것을 하고 하는 사람인데 왜냐하면 이제 이 사람이 뭐 모기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자세히는 말씀 안 드립니다. 루머는 빌 게이츠가 인구를 뭐 감소하기 위해서 백신을 만들어서 사람을 죽게 하고 그리고 또 모기 뭐 말라리아 퇴치 운동을 많이 하잖아요. 게이츠 재단이 그것도 뭐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결론은 그거라는 거잖아요. 뭐 뭔가 유전자를 조작을 한 모기를 만들어서 사람을 죽이겠다는 거예요. 인구 조절을 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 모기 그 곤충에 관한 건 너무 중요한데 우파 운동가를 결국은 슈퍼바이저 위원들이 선정을 해서 그 보건을 그 사람에게 맡기겠다는 얘기입니다. 뭐 미국 정부를 믿지 못해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랬다는 건데 이 사람은 살충제에 대해서 나만큼 잘하는 사람이 없다. 18년 동안 살충제를 팔았다. 모기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나만큼의 지식이 있으면 나와봐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사람이 이제 의사당 폭동 사건 때 의사당에도 가고 뭐 레드, 화이트, 블루프린트라는 아주 극우적인 뭐 이런 뭔가를 단체를 만들어서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에 비해서 이제 병리학자는 이 모기를 이렇게 관리해야지 된다 하는데 워낙에 로컬 정부가 완전히 울트라 극우로 되니까 그냥 살충제 주인이 보건 모기에 관해서 뭔가를 담당하세요. 이렇게 된 겁니다. 코비드 19 때 뭐 셧다운하고 하는 것 엄청나게 거부를 했고 이번에도 다시 우리는 그런 일은 뭐 안 할 거야라는 것 그리고 뭐 이 뭔가 반대되는 얘기를 하면은 그 슈퍼바이저 위원 회의에서도 사람들 막 몇 시간 동안 떠들다가 경찰이 와서 체포하고 인종차별적인 언사는 많죠.
이 울트라 극우적인 지역에서 인종차별적인 언사는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온건한 사람이 슈퍼바이저 위원이 반대표를 던지면서 하는 얘기가 참 가장 자격을 갖춘 사람을 무시하고 기본적으로 인터넷을 통해서 모기에 대한 교육을 받은 사람을 임명하는 건 정말 웃긴다. 샤스타 카운티를 세계에서 얼마나 멍청하게 보겠는가 이런 얘기하지만 전혀 통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총 20억 달러 승소, 교통사고와 상해 전문 브라이언 타필라와 CG 변호사 그룹, 코지다운 갤럭시 이불은 잠이 솔솔 오게 하는 기능성 거위털 이불로 독일과 함께 생산합니다. 코지다운 갤럭시 이불 공동 후원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거인 다이언 파인스타인 연방 상원 의원 모습 보이네요. 건강하세요. 강희신이었습니다.